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이거 지수법칙 문제죠. 작년 수능 1번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1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4제곱합니다. 플러스로 바뀌고요. 자, 이거는 2분의 1제곱으로 고쳐서 풀어라 했죠. 한번 정성스럽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보이죠? 2 빼기 2는 0 해가지고 2의 0제곱. 답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번.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다. 나는 이렇게 안 냅니다. 어떻게 냈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f에 2h 할까? f에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에 2 플러스 h. 자, 이렇게 냈다. 어때? 할 수 있겠냐? 4탄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용호아 이건 뭐예요? 뭐랑 같은 거예요? F'이랑 같죠. 봐봐. 지금 얘도 F'이고 얘도 F'이에요. 선생님이 작년부터 계속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뭐냐? 사실 원래라면, 원래 정석적으로라면 마이너스 F2 플러스 F2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패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은 어차피 당연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야매로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거를 빼라 했습니다. 몇 h입니까? 2h 아니야? 2h가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밑에 거. 그러면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1에다가 프라임 2개 하십니다. 이해돼요? 이 위에 것도 똑같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거 빼면 h죠. h가 약분되면서 1 곱하기 f 프라임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3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풀어봅시다. 2번 할게요. f 프라임 3x 제곱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프라임이는 4, 3, 12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풀어봤어요. 넘어갑시다. 3. 자, 2, 4분면이라 했고요. 코사인 제곱이 9분의 4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사인 제곱은 9분의 5. 코사인 제곱이 9분의 4니까 코사인은 풀마 3분의 2예요. 그런데 2, 4분면이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수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9분의 6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데 이거 진짜 단골 문제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고 있죠.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게 뒤통수예요. 자, 오른손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여러분의 머리가 0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유, 잘한다.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왼쪽은 얼마예요? 아유, 잘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창신초등학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0인데. 자, 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자, 왼쪽이죠. 왼쪽에서 와야 돼요. 0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2죠. 1인데 플러스예요.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와야죠.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되게 별거 아닌데 선생님 5번 같은 경우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선생님 여러분들도 시간이 부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등차 등비 헷갈려가지고 등비 이거 표시하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등차 수열로 풀어가지고 다시 풀기 싫어가지고. 근데 별거 아닌데 그래도 시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해볼게요. 자, 등비 수열이고요. 첫째 항은 4분의 1. 그리고 하나 모자라게 일반항 쓰는 거 아죠? AR 플러스 AR 제곱이 2분의 3입니다. 그럼 A로 4분의 1로 묶읍시다. R 더하기 R 제곱은 2분의 3. 그럼 여러분들 4를 곱하겠죠? R 플러스 R 제곱. 순서가 R 제곱 더하기 R에다가 6이 되니까 넘어와요.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3, 2, 풀마. 즉, R은 마이너스 3 또는 2.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요. 공비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2고요. 첫째 항은 4분의 1이니까 끝났죠. A6 더하기 H가 AR 하나 모자라게 5제곱, AR 6제곱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에 2의 5제곱, 4분의 1에 2의 6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8 더하기 16 해가지고 24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는가 물어봤으니까 알아야죠. 6번. 자, 6번입니다. 요건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그릴 수가 없어. 뭔지를 몰라. 이거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그릴 수 있죠.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아는 건 그려놓고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절대값 그려주면 되긴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y는 x를 그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일단 그릴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절대값 fx로 했죠. 얘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깡생수 여러분들 그래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페널티킥 이런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보기 진짜 추천합니다. 그러면 얘를 접어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접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1,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아는 거 벌써 그렸고 얘 그려야죠. 근데 뭐 얘가 이렇게 가든 어찌됐건 얘가 올라가든 간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절대값 씌우면 1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만 해볼게요. 절대값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됩니다.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3b 마이너스 2가 3이 돼야 되죠. 양수 ab를 했으니까 계산만 해볼게요. 이거는 풀마 1, a는 0 또는 2 또는 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고요. 3b 마이너스 2가 풀마 3입니다. 그러면 3b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오면 3분의 5가 나오죠. 2랑 3분의 5랑 더하면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자, 7번은 알고 보면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상 조금만 센스가 있었다면 주기는 파이라는 걸 알 겁니다. 왜냐? 0부터 파이까지 줬는데 사인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있대요. 그럼 적어도 한 바퀴는 그려줘야죠. 맞아요? 근데 굳이 또 이상하게 딱 문제 푸는 애들 보면은 이렇게 그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데 그래도 한 바퀴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봅시다. y a의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있습니다. 박성준, 이거 주기 어떻게 구해요? 주기 2b분의 2b분의 포기하겠습니다. 건능이 뭐예요? 절대값 b분의 절대값 b분의 파이 2파이 요거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게 주기예요. 이 정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지금 6월 요거 7번에서 주기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똑같이 적용해보면 2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파이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얘는 사인이면 공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 이게 파이 2분의 파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절반인 4분의 8. 여기는 요거 절반이니까 4분의 3파이예요. 근데 뭘 구해라 했냐? 최대값, 최소값 두 직선의 기울기. 즉, 요거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됩니다. 근데 뭐 파이에서 절반이죠. 아니면 4분의 3에서 4분의 파이를 빼도 됩니다. 2분의 파이분의 1이니까 1분의 2 해가지고 파이분의 4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8번. 자, 8번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풀이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든 답은 내야 되니까 혹시 이거 못 푼 친구들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5를 구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F2를 구해라 했고요. F'X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1일 때는 3이고요. 5일 때는 뭔지 모르는데 K라고 합시다. 맞아요? 그런데 F'X가 신동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상으로.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죠. 이야. 대학 바뀐다고. 자, 기울기가 5 이상이래요. 기울기가 5 이상이면,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뭐라는 거잖아. 6, 7, 8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근데 지금 F5가 제일 작고 싶대. 그러면 F'X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제일 작게 5로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조금만 더 커지면 얘가 좀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마음 편하게 F'X를 O라고 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적분하면요 5x 플러스 b로 넣을 수 있고요 1,3을 지나니까 Fx는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5는 23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양의 버전이에요. 그리고요. 자, 정상적인 버전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버전은 뭐냐? 자, 미분 가능하도 좋습니다. 그리고 1과 5 사이에서 프라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요게 보이겠죠? 평균값 정도. F5 빼기 F5거든.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1과 5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죠. 미분 가능하니까요. 근데 딱 줬잖아. 저기에서 얘는 무조건 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쓰면 4분의 F5 빼기 3이 5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2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23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둘 다 알아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개인적으로 좀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9번을 못 풀었다. 진짜 너무한 겁니다. 왜 너무하냐면 여러분 그 입학했을 때부터 선생님이 그 교과서 학습 적어놓은 거 기억납니까? 이거 fx랑 gx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y는 fx 그리고요 y는 gx 그려가지고 교점에 x 좌표 이거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그게 부등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해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x 제곱 더하기 a예요. 둘 다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서 제곱만 넘깁시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a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a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보다 밑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y는 이거 그리고요. y는 a 이거 그려가지고 비교해 볼 겁니다. 왼쪽 좌변에 있는 걸 fx라고 하면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범위였다면 y는 a보다 클 수가 없어.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야죠. 0 이상인 실수만 그리라고 했습니다. 0은 여기 있겠고요. 0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나머지는 지워야 돼요. 여기는 0이죠. 자, 그리고 y는 a를 그려야죠, 여러분들. y는 a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a보다 저 곡선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 그림대로 되겠죠. 요것도 되고 같아져도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최대겠죠. 조금만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최대는 1일 때 함수값을 찾아야겠네. 그거 fx라고 한다 했죠. f1은 1 빼기 1 플러스 6 하면 5가 되네. 1,5를 지나요. 그러니까 a가 제일 클 수 있는 게 얼마야? 5죠. 5이다. 최대값은 5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10번. 자, 하기 전에 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이거 풀이가 다양합니다. 원주각 관련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풀고 이거 하나 한번 볼까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선입니다. O, A, B, C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호요. 이거 관련된 식이 혹시 뭔지 알아요? 이거 관련된 식이요.
접선. 윤성현 뭐예요? 오행 제곱은 네. 방정식. 그렇죠. 요거 제곱은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알아놔야죠. 알아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거로 갑시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는 접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자, 이 점이 지금 원 밖에 있어서 그런데 원 안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한 점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방금 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물어보는 게 뭐냐면 MD입니다. MD는 요 길이죠. 맞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딱 MD가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지금 6평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알아놔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왠지 요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이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형민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뭐? 뒷변이 지름이다 맞죠? 여기에 원의 중심을 찍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갔어요? 네. 김동훈? 알았어요. 모른다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원주각 때문이죠. 봐봐. 여기에서는 이게 얼마야? 180도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거 하면 절반이니까 무조건 90도가 되는 거죠. 다른 데서도 이거 하면 90도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내접하는데 직각삼각형이 있다. 무조건 빗변. 즉 여기에다가 이게 지름이다. 점 찍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면 좋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거 X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힌트 준 게 AB가 3, BC가 2, 그리고 BAC 여기 있죠. 코사인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Y라고 할까요? BC를.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의해서 저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코사인 법칙은 8분의 7은요? 이거 분의 y제곱 더하기 9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2, 4, 8이니까요 넘어갑니다. 21y는 4y제곱 더하기 20. 그러면 4y제곱 마이너스 21y 플러스 20은요 얘가 인수분해 돼야죠. 4, 46이라고 그러니까 4, 1, 4, 5,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y는 4분의 5 아니면 4인데 빗변이니까 당연히 3보다 커야겠죠. y가 4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이거 얼마? 2. 이거 2. 맞아? 그럼 우리 전략대로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4니까 이거 z를 합시다. z만 구하면 돼요. 근데 구할 수 있죠. 또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습니다. z를. z 한번 봅시다. z 제곱은요. 이제 코사인 다른 법칙을 쓸 거예요.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3 코사인 저거 8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2니까요 13에서 2분의 21을 빼면 2분의 5가 나와요. 알았어. z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어서 2분의 루트 10 그러면 끝났습니다. x 곱하기 z는 2는 4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쓰면 2분의 루트 10 x는 4 그래서 x는 루트 10분의 8 10분의 8 루트 10 이거 나눠지죠? 5분의 4 루트 10 이런 식으로 3번 하면 돼요. 자, 지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랑 공부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위치 요거랑 비교를 할 수 있어야죠.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3만큼 간 다음에 2만큼 돌아왔어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얼마입니까? 5. 근데 위치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접근해서. 그리고 그냥 위치를 구할 때는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접근하면 되는 그 차이는 일단은 공부를 해 놓으시고 움직인 거리를 봅시다. 자, PQ 속도가 나와 있고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랍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P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를 보니까 지금 요거 지금 해야 되죠? 2. 근데 자 2초까지는 앞으로 달립니다. 속도가 플러스니까요. 근데 2초부터는 갑자기 얘가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맞아? 그러면 갔다가 뒤로 이만큼 오는데 여기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걸 시간을 구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접근하면 되죠. 요 넓이와 요 넓이,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이 넓이가 같을 때 이때가 원점이 있겠죠. 4겠죠 당연히. 기울기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t가 4예요. 그때 움직인 거리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q를 그려봐야 됩니다. q의 시간이 지금 이렇게 3t로 나가요. 그러면 4초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4, 30이니까 요 넓이는 48에서 1을 나눈 24 이렇게 되는데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 이거 4점이라고? 약간 이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어려워지려면 움직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3t로 주지 않고요. 1차 함수 말고 3차 함수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 문제가 쉽게 나왔을 뿐이지 어렵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겠죠. 자, 12번 공차가 3이라 했고요. 등차 수율을 줬는데 뭘 물어봤냐면 A10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차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A 플러스 9D 아니야? 9D니까 27이니까 A만 알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어요. 자, 해볼게요. 가를 봅시다. A5 곱하기 A7이 음수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차가 3이니까 점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A5는 음수고요. A7은 양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리고 A6이 좀 궁금해집니다. 대현아, A6은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예요? 0이에요? 모르겠다고? 네, 모르는 게 맞아요. A6은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밑에 걸 봐야죠. 나를 봅시다. 자, 나가 시그마가 나와 있고 절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4점짜리 시그마 나오면 보통 전개하는 게 맞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전개를 합시다. 그러면 A7, A8 어디까지 전개해야 되냐? A12까지 전개를 해야 되고요. 얘는 6 더하기 A2, A4, A6 그리고 8, 10, 1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다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 8, 10, 12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절대값 이제 뽑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7부터는 공차가 3이니까 다 양수예요. 그러면 7, 9, 11은 양수니까 그냥 나와도 됩니다. A9, A11을. 자, A2랑 4는요. 5가 음수니까 당연히 음수겠죠.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그리고 얘는 몰라요. 그대로 놔둬요. 자, 여기서 계산을 조금만 간단히 해볼게요. 저거 보세요. 7, 9, 11 등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민지야 저거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3A9죠.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습니다. 얘 두 개는 2A9로 하는 거죠. 그래서 3A9 그리고 이거 두 개는요 2A3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중에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열어놓고 해볼게요.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절대값은 벗기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은 A6이 0 이상인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 A6이 0 이하인 경우로 나눠서 절대값을 벗기죠. 그러면 A6이 0 이상인 경우는 지금 A 플러스 5D 아니야? A 15니까 즉 A가 마이너스 15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0보다 크면 여기에 대입할 거예요. 3에
a 플러스 8d죠. 3, 8, 24고 해서 6 마이너스 이게 a 플러스 2d예요. 6 플러스 절대값 a6인데 양수니까 그냥 바로 a 플러스 15로 나와요. 그러면 밑에 거는 이거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니까 똑같이 적어. 24는 6에 a 플러스 6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3a 더하기 72는 6 빼기 2a 마이너스 12 a 더하기 15 마이너스 a가 넘어가니까요. 4a는 72가 넘어옵니다.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9니까 여기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63이 되죠. 그러면 a가 구해집니다. a는 마이너스 15.75 뭐 이렇게도 이쁘게 볼 수 있네. 어쨌건 마이너스 15. 몇몇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15보다 커야 된다 했거든. 안 되잖아. 이거는 모순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겠네. 해보는 거죠. 이걸 또 해야 돼요. 해볼게요. 3a 더하기 70이면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3a를 넣으면 6a 나오면 6 이거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2이면 마이너스 93 그럼 3으로 나눕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1 마이너스 15.5 가능하죠.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던 a도 구했죠.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10은요 아까 전에 구해놨습니다. a 더하기 27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27을 더하면 되겠죠. 54를 더하면 되나? 그러면 2분의 23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시그마가 나와 있는데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뭐 아는 공식 이런 걸로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서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은 바뀐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Q1, Q2, Q3 저거에 X 좌표가 필요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64예요. 그러면 여기가 2의 6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 16의 x제곱을 2의 4x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x에 16이 들어가야 제가 2의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16을 이제 다시 2x에 해야죠. 2의 16이에요. 그러면 q2도 나옵니다. q2는 여기에 4를 대입해야 16이 나오고요. 사실 여기서 끝났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4제곱을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Q1의 x좌표 즉 x1이 16 x2가 4 x3가 1이에요. 그럼 x4는 4분의 1이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 4의 제곱 4의 1제곱 4의 0제곱 이렇게 고쳐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xn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xn은 뭐냐? 봐봐 1일 때 2, 2일 때 1, 3일 때 0 이렇게 봐요. 그럼 뭐 등차수열에 일반항을 써도 되겠지만 사실 바로 합사 3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죠. 1 넣으면 2, 2 넣으면 1, 3 넣으면 0 이렇게 되니까요. 자, xn을 구했습니다. 그래 놓고 xn이 k분의 1보다 작은 이걸 만족시키는 건데 이게 6이래요. 최소값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다. k분의 1.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은 아니 n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n의 최소값이 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될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 답은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기가 너무 직관적입니다. 상식 차이를 두게 했어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이거 낸 사람이었다면 보기의 차이를 1씩 뒀을 겁니다. 47, 48, 49, 50, 51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냐? 얘가 과연 x6이 되는가, x5가 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만약에 k분의 1이 이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x6이 된다고 해봅시다. x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7 아니야? 6은 안 되죠.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건 빠져야 돼요. 아니 5라고 해볼까요? 이게 5예요. x5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5는 안 되니까 6이 맞죠. 그래서 이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도 예쁘게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얘 조금 예쁘게 n-3분의 1로 고쳐놓고 여기 이렇게요. 4의 3제곱분의 1 k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거죠. 그러면 구동하면은 16 k 64 개수 구하는 건데 등호가 하나만 있으니까 빼기만 하면 됩니다. 48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차함수 gx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특히 미적분을 우리는 했으니까요. 보자마자 미분하겠죠. 그럼 g 프라임 x를 보여요. g 프라임 x 마이너스 fx fx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건데 g가 3차예요. 그럼 g 프라임은 2차예요. 그리고 연속이죠. 자, 이래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F0은 0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위에 거 힌트를 보면 F와 관련된 식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F에 관련된 식은 여기서 찾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찾아야죠. 맞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G 프라임이 2차면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0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즉 G 프라임 0이랑 리미트 x가 여기 우극한에서의 G 프라임 x랑 이게 지금 연속의 정의죠. 네, 0의 밑에 G 프라임 x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해볼까요? 0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 여기 0 대입하면 F0이랑 0의 자극하는 여기에 0 넣어야죠. 마이너스 F0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0은 0. 요건 되죠. 그리고 기억은 맞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기억은 맞아요. 맞죠? 2번 찍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하고 한번 넘어봅시다. 지금 14번이면 14번, 15번이 어렵죠. 그리고 기니디로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기출 풀어봐서 알지만 이용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래서 이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이윤. fx는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 관련된 식이 요거밖에 없어요. f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g 프라임 x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y는 g 프라임 x. 지금 이거 2차 함수면서 아까 전에 gx가 뭐냐? 이거 2차 함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개수가 양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기억을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지금 F0이면 여기에 0 넣는 거니까 G 프라임 0은 F0이 돼가지고 0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2차 함수인데 0,0을 지난다 요 말이죠. 맞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조금만 당겨가지고 0,0을 지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인데 0,0을 지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대형만 그릴 거예요. 요것도 가능해요. 요것도 가능하죠. 다른 게 되는 게 있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그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를 찾아봅시다. 요거 이해 잘 해보세요. 자, G 프라임이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 식을 잘 봐봐. G 프라임이 0보다 클 때는 f를 그린 거랍니다. 그럼 0보다 클 때 이게 뭐라는 겁니까? f예요. f가 지금 이따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f래요. f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거도 해볼게요.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다. 0보다 클 때는 f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얘도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지금 니은이 뭐냐면 f는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극대값 가지죠? 네. 맞아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0이 아니야? 극대값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예은아 이거 극대값이에요? 맞지 않아요? 기울기가 0이 아닌데? 아, 계속 증가하는 거죠. 아, 극대가요? 창원아 이거 극대야 아니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극대야 아니야? 아니야? 맞지 않나?
자,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극대는 뭐냐면 그 주위에서 제일 크면 돼요. 기울기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극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거 얘죠. 극대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얘들은 존재하는데 얘가 극대값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분은 땡. 디귿 봅시다. 그 해설강이랑 조금 다른 풀이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설강이 이거를 그 식적으로 접근해서 풀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약간 강조한 거 알죠? 그림으로 푸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온답니다.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건 안 나오잖아. 자,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럼 3개 만나냐 봐야죠. 만나고. 이거 만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0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겁나 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3개가 만나. 얘도 전이 올라가면 물론 이렇게 만나겠지만 0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2개밖에 안 만납니다. 얘도 전이 내려가게 되면 3개 만나지만 지금 얘가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2개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이건 몰라.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건 뭐냐? 즉 0에서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죠. 해볼게요. 자, 지금 G'X가 줄일까? 지금 3차면서 Gx가 X세제곱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G'X는 3X제곱 어쩌고저쩌고 가겠죠? 근데 0,0을 지난다 했으니까 B는 0입니다. 자, 열어놓고 볼게요. 지금 요거가 지금 3X제곱 더하기 A니까 기울기 구하려고 해요. 2분의 1. 6X 더하기 A. 즉 0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 A예요. 그러니까 A만 알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해볼 겁니다. 힌트가 여기 있네요. F1이 2와 4 사이랍니다. 항상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F에 관련된 식은 이거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 F1은 여기에 넣어야죠. G'가 같아요. 그래서 G'를 여기 넣으면 G'는요 F1이랑 같은데 실제로 얘는 3 더하기 A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지금 2와 4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3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 기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A의 값이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그림 그리려면 이거 봐봐. 0일 때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급격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3개 만나니까 디귿은 맞다 이렇게 됩니다. 진짜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프적인 측면으로도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해설 강의 보면 그 식으로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 x랑 같다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막 하는데 뭐 장난 아니더라고.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프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면. 네. 자, 15번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수원스토 중에. 근데 수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열 어려운 거 나오면 생각을 해봐봐. 수열 어려운 건데 등차를 내겠냐? 등비를 내겠냐? 이때까지 보면 수열 어려운 것들은 항상 그 규칙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규칙성 문제 이럴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한번 봅시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줬고요. 일단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A1은 0이고요. A2를 내봅시다. A2는요, 이전에 거가 0이었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야 됩니다. A 플러스 1분의 1 양수. 그러면 A3를 구할 때는요, 이전 게 양수였으니까 밑에 걸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1에서 K분의 1을 빼야 돼요. 당연히 얘가 크죠? 음수입니다. 그러면 A4는요, 자, 그 전 게 음수였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2개가 되나? A 플러스 1분의 2 A K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를 조금 정리하자면 k 플러스 1분의 이 k에서 k 플러스 1 빼야 되나? k 마이너스 1을 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죠. 약간 그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느낌이에요. 잘 보세요. 자, k가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4가 뭐가 되냐? 0이 됩니다. k가 1이면 이게 0 되는데 그러면 봐봐 0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 계속해서 갈 거예요.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겠죠. 그러면 22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뭐 직접 해봐도 되겠지만은 이거 그 첨자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봐봐 k가 1일 때 1, 4, 7 가니까 1 더하기 n-1에 3 얘가 22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되죠. 3, 7, 21이니까 돼. k 1은 돼.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볼 건데 일단 1은 되는데 이거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1이 아니면 A4는 양수예요. 그리고 1이 아닐 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A5는요. 그 전께 양수였습니다. 밑에 대입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K분의 1을 빼야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2에서 K분의 2를 빼면 당연히 음수예요. 그럼 A6은요. 음수를 또 하면은 뭐야? K 플러스 1분의 3이 되겠죠. K 플러스 1분의 3K에서 2K 플러스 2를 빼면 K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아까랑 느낌이 같죠? 규칙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K가 2인 것과 아닌 걸로 구분을 해야죠. 자, K가 2가 되면 A6이 0이 돼요. 그러면 봐봐. 1일 때 0이었어요. 0, 양수, 음수, 뭐 양수 하다가 6일 때 0이 됐다고. 1, 6, 11, 16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세워봐야죠. 이거에 대한 일반항은 뭐냐? 1 더하기 n-1의 5. 지금 첨자 일반항 얘가 22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돼? 공통적으로 찾아야죠. 찾아봅시다. 규칙성 찾는 거예요. 자, 바뀌는 게 뭐냐면 요거 공차가 바뀝니다. K가 1일 때 3, 2일 때 5, 그럼 K가 3일 때는 7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1 더하기 n-1에 요거 일반적으로 2K 플러스 1 이렇게 세울 수 있죠. 맞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공통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n-1에 2K 플러스 1은 21. 어차피 K는 자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약수 찾으면 되죠. 1일 때 21, 3일 때 7, 7일 때 3, 21일 때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n과 k. 자, n이 2. 그러면 이때 k는 얼마냐? 10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가 10일 때 두 번째 A1은 0이고 그 두 번째가 22가 나오는 거죠. A22는 0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 0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일 때 3, 8일 때 1, 22일 때 0이죠. 근데 K가 0은 안 돼요. K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4 이런 식으로 나오네. 자, 16번인데 16번을 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겁니다. 저건 A, B.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죠. 요거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체로 3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놔야 되죠. 맞아요? 선우야. 요거 정의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조건 얘기해보세요. A는 A는 뭐? 1이 되면 1이 되면 안 돼요. 또 그다음에 보통 1보다 크다 하지 않아요? 1보다 크다라고? A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뭐? 1이 되면 안 돼요. 2분의 1은 안 되는 건가?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돼요. 또 B는 연수였어요. B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이거 다예요? 마이너스 27 이런 것도 되나?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성우야. A는 0보다 커야 돼요. A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 3개가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럴까?
네, 과연 그렇죠.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알아둬. 야, 이건 알아둬야 돼. 이거 3점짜리 문제는 헷갈렸어요. 대놓고 나와. 봐봐.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일단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로그 자체,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C라고 하면, A의 C제곱이 B로 바뀌어요. 그러면 A가 1이면 1의 몇 제곱 해봤자 계속 1이 나올 건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의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막 그 2차 방정식 해가지고 나오는 거 봤죠? 그래서 이거 알아놔야 되고요. 지금 16번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썼는지가 의문입니다. 보자마자 사실 뭘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될 테니까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을 만족시키는 x의 조건은 요거죠. 이거 조건 하에 답을 구해보는 겁니다. 로그 더하기는 곱하기죠. 로그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얘가 5예요. 그러면 로그 정의에 의해서요. 요거 합차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5제곱이에요. 32니까 x제곱은 36, x는 틀마 6.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6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알고 답을 체크해야겠죠. 넘어갑시다. 자, 17번. 5의 말에 마이너스가 없네. 그래서 6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적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F'X 줬고요. F0 주면 적분하라고 하는 표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죠. fx는요. 인테그랄 F'X dx예요. 그래서 1을 더한 거를 분모로 깔아야죠. 4분의 8 요거고요. 3분의 6 요거죠.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고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계산하라는 거죠. F 마이너스 2는요. 여기 대입하면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즉 16에서 1을 빼면 되니까 답은 15. 이거는 뭐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18번 하기 전에 공식 가는 거부터 한번 여러분들 그 점검을 해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예요. 성준아, 요거 공식 뭐예요? 2분의 K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N이죠. 이거 3개 알고 있죠? 1부터 N까지 K 제곱도 불러보세요. 6분의 N 플러스 1. 어? N 플러스 이거 심한데? 제곱 N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자, 만약에 이걸 못 외웠다? 그럼 이걸 문제를 이렇게 수능에서 바꾸면 니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실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2n 플러스 1이에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적. 그렇죠. 이걸 전체 제곱한 거죠. 2분의 N 플러스 1 제곱.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공식은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개로 추가로 외워놓으면 좋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부터 N까지 연속된 두 수의 곱입니다. 요것도 외우기가 편해가지고 외워놓으면 좋다 했는데 혹시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3분의 5 지구는 드디어 이 진가를 발휘하는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다 기본적으로 다 N인데 K가 나오겠냐? 정말 야, 농담도 정말 진짜 뭐라고? N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 그냥 못 드는 걸로 할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이 공식은 어떻게 하냐? 두 개면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3분의 하나, 둘, 셋 가는 거죠. 이게 그냥 K 제곱 더하기 K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거 외우기가 쉽게 생겨가지고 이 정도는 외워놔도 좋아요. 이게 응용되면 뭐가 있냐면 1부터 N까지 이렇게 세 개를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자, 두 개일 때 세 개가 됐어요. 세 개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2. 두 개일 때는 1을 더해서 3이 됐다고. 세 개일 때는 4분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 겁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다고. 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그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오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데 감탄하지 말고 요 정도는 외워둬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거. 자 봅시다. 아유. 의 5 했잖아. 근데 내일은 물어보면 까먹을 겁니다. 마치 없었던 것 마냥 내일 5 뭐 할 건데? 알겠죠? 봅시다. 18번.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여기 시그마 k가 여기부터 이거 지금 10인데 이거 n이라고 적었네. 자 여기 250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공식을 바로 쓰죠. 2분의 n 플러스 1. 요거 조심해라 했습니다. 1일 때도 a, 2일 때도 a, 11일 때도 a. a가 10개입니다. 10a. 얘가 250. 자 그러면 2는 4. 220이네. 이 10a가 250. 그래서 얘랑 없어지면 30a는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걸 틀렸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19번 넘어갑시다. 자 19번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는데 쌤이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사실 이 함수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예요. 왜 우함수냐면 우함수가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냐? fx 자기 자신이 나와요. 얘가 우함수예요. 평가원에서 굳이 함수를 만드는데 우함수로 준 것 자체가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y축 대칭이죠. 그러면 저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4차 함수니까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4차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0이죠.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1에서는 극소를 가지고요. 극대값도 가진답니다. 얘는 아닌 거죠. 극대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극대값을 가지는데 여기가 0,4라는 거고요. 극소값을 가지니까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이것까지도 구해지겠네요. 뭐 한번 볼게요. A랑 B를 구해가 있으니까 0,4를 대입하면 됩니다. F0이 4죠. B가 4예요. B는 뭐 바로 튀어나오네. A만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미분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F 프라임X는요. 4x 세제곱 더하기 2ax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이거 근이 이거 세 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울기가 0이다 해도 되죠. 이걸로 해볼까? F'1은 0이다. 이 식으로 한번 답을 내볼게요. 4 더하기 2a는 0,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9월이나 수능을 치는데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해서 무슨 함수라 했습니까? 기함수라 했어요.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라고 되었습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되었죠. 순간 내가 틀린 줄 알았다. 이거 너무. 그리고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f1이 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점 대칭이니까 자동적으로 f-1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힌트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대입해도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우함수 굳이 우함수를 주니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놓읍시다. 넘어갈까요? 20번. 20번이 그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했다는 이유를 조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fx는요 인테그랄 gx, hx, 뭐 kt랄까? kt, kt.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미분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그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f'x는요 일단 여기다가 t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k에다가 hx 이렇게 하고 안에 거를 한번 미분을 했죠. 빼기 요거를 대입해요. k에 gx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x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미적분에서 나와. 그래서 저거 생긴 거 보자마자 요거 떠올리고 미분하면은 그게 미적분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뭐 적분의 그 개념을 생각을 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보다는 뭐 문과는 힘들긴 하겠죠.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어렵게 생겼으니까 뭐 KT라고 하세요. 미분합시다. G'X는요. 일단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 fx는
2차 함수가 있으니까 2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미분할게요. 밑에 식을 g'x는. 자, 미분하면 여기다 t에다가 넣으라 했죠. 그래서 t 자리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f에 x 플러스 1.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빼기 x를 또 미분하는 거죠. fx.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1과 4에서 g가 극소라 했으니까요. g'에 1, 4 넣으면 0이겠죠. 그래서 g'1, g'4는 0. 그걸 하는 겁니다. 2 빼기 fx. 얘가 0이고요. g'4도 똑같이 합니다. f5, f4. 얘가 0이죠. 지금 이거 하면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요게 됩니다. 근데 지금 f가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쓰면 뭐 f1이랑 f2랑 같고요. f4랑 f5랑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게 풀이가 좀 나뉘는데 선생님 풀이는 뭐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1과 2와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죠. 들어올려가지고 같아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예요. 맞아요? 여기서 풀이가 나뉘는데 해설 강의나 이런 데 보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식을 전개랑 대입하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a, b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은 요거 말고 아니 4점짜리인데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요거 있죠. 만약에 여기가 a, b라고 할까요?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요거 바로 세울 수 있죠. 2에다가 x-a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맞아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기준으로. 근데 생긴 거 봐. 꼭지점 이 얼마야? x가 3일 때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3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뭐 여러분 편한 걸로 대입해가지고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게요. f1이랑 지금 생긴 거는 마이너스 f2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1을 대입하면요 8 더하기 b죠. 그리고 2 대입하면요 2 더하기 b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그래서 2b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래서 f0을 구하라 했으니까 0 대입하면 9, 2, 18에서 5를 뺀 13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굳이 하나 좀 하자면 2차 함수가 나왔는데 꼭지점 구해가지고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자연수 n이 있고요. 이렇게 로그식이 있습니다.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자, n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n은 하고 이렇게 식으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뭐 대입해가지고 n을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 자 해볼게요. 4에 로그 64는 2의 6제곱으로 바꾸고요. 4n 플러스 16 분의 3 얘가 z 이렇게 정수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6은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6분의 4가 3분의 2예요. 로그니까요 3분의 2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얘가 3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써서요 2의 z는 이렇게 하면 4n 플러스 16분의 3은요 2의 z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제일 되죠. 이게 3분의 2제곱은 2의 z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2분의 3, 2분의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z 즉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그냥 계산합시다. 8에 2분의 z 제곱 되죠. 그러면 끝났어. 왜 끝났냐? 얘랑 자리만 바꾸면 4n 플러스 16은 이렇게 했을 됩니다. 즉 4n 플러스 16은 3 곱하기 8에 마이너스 2분의 z. 그래서 4n은요 3 곱하기 8에 마이너스 2분의 z
요렇게 됐죠. 뭐 n은 그냥 바꿀 수도 있는데 하지 맙시다. 괜히 이해 또 불편해지니까. 어쨌건 원하는 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능에서도 뭐 모든 n 구하세요 로그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n에 대한 식은 이렇게 바꾸는 걸 좀 목표로 해야겠죠. 문제를 풀 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z가 정수라 했기 때문에 대입해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0 해볼까? z가 0이면. 여기 0제곱 들어가면요. 얘가 1이 돼요. 4에는 마이너스 14 이거 안 되죠. n이 자연수로 했으니까. 그래서 z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돼? 안 돼? 루트 8은 안 돼. n은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할게요. 4에는요. 3 곱하기 8 빼기 16. 그러면 24에서 16을 빼면 얼마야? 8이야? 따라서 얘는 2 이런 식으로 하나 찾은 거죠. 그래서 1000 이하니까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4에는요. 3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16. 규칙성이 나오죠? 4에는요. 3 곱하기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8 빼기 4 요거 하면 되죠. 6, 8, 48 그러니까 44 이런 식으로 되나? 맞죠? 그리고 얘도 해볼게요. n은 3 곱하기 2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16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가지고 1000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계산해볼까? 64에다가 6을 하면 24, 384에서 16을 빼야 됩니다. 16은 안 나와요. 380이네. 나이스. 오, 나이스 했어. 와, 나이스. 자, 봐봐. 지금 n 바뀌는 거 봐. 2, 44, 380. 그 다음 1000 넘어갈 것 같지 않냐? 맞아요. 네, 그래서 안 할 건데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요. 4n이 3 곱하기 8의 4제곱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그럼 4를 나누면요. 3 곱하기 2 곱하기 8의 세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64에다가 8을 넣어야 거의 400, 500이 되는데 여기다 6을 곱하는데 3000이야.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더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풀이 보니까 쉽죠? 막상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건 n의 값을 물어보면요.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요것만 조금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넘어가. 두 양수 a, b가 있고요. b는 3보다 크답니다. fx가 이 x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겠고요. gx는 이상하게 생겼고요. 연속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했었어야 했습니다. 봐봐. g가 연속이래. 근데 지금 0에서 이상하잖아. 좌우 극한 같고 함수값 같고 해야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못 풀어도 이건 했었어야 했습니다. 여기 0 대입한 좌극한은요 3f0 여기 0 대입하면 a에 f-b 요건 했었어야 했어. 알겠죠? 우리 맨날 푸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밑에 봅시다. 이야 생긴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마이너스 3으로 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대입을 해봐. 요거 0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얘를 써야겠죠. 실제로 요거 대입하면 요거 빼기 요건 0이니까 0분의 0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 부분을 배우니까 사실 로피탈로 해도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 저걸 어떻게 하냐 유리하라는 거죠. 혈례를 곱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 제 혈례 곱합니다. 루트 절대값 gx 플러스 gt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 분해 위에 건 뭐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절대값 gx만 나와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음수에 대한 식을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g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 곱하기 fx를 쓸 겁니다. x 플러스 3 곱하기 fx 여기도 x 플러스 3 곱하기 fx 자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다시 0분의 0꼴 보이죠?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0이 아니니까 날려. 그러면 얘 또 0으로 가. 얘는 어떻게 해? 0.
0으로 가야 돼? 만약에 F-3을 했는데 뭐 2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0분의 2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돼? 뭐 일반적으로 1으로 가겠죠. 맞아? 예.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두 개 빼고는 값이 존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 0으로 안 가버리면 싹 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값이. 그럼 무조건 그냥 0이에요.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어떻게 둘 거냐?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k라는 근을 가진다고 합시다. 자, 이래놓고 다시 볼게요. 그럼 fx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겠죠? 다시 대입합시다. fx 자리에 위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k.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사라질 수 있죠. 어차피 마이너스 3은 아니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 어차피 죽죠. 뭐가 나오냐? 절대값. 이거 어차피 절대값 gt니까 이 절대값 gt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거 안에 맞죠? 자, 얘가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가 마이너스 3과 6분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 g3하고 마이너스 3하고 g6하고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죠. 그래서 0분의 5 돼서 값이 존재 안 하는 거죠. 대신에 g에 대한 뭐 g1 이런 건 무조건 0이 아닌 겁니다. 이해돼? 어딨나?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이끌어낸 거를 상당히 많이 이끌어냈어요. fx에 대한 상태도 구했고요. g가 0되는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이런 것도 얻었어요. 됐어? 예. 자, 그래놓고 봅시다. 뭐 계속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긴 한데 gx 괜찮았어요. 괜찮아. 아니, 안 나오네. 그냥 할게. 자,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gx는 0보다 작을 때는요, x 플러스 3이랑 fx를 곱해서 그려진대요. 즉, 무슨 말이냐. 요거 이해만 해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만약에 이 그림 지금 이렇게 그려지잖아. 3차 두면. 자,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칩시다. 이 그래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k. 돼요? 안 돼요? 왼쪽 B가 0 이하만 해라니까 이렇게 지우고 요거만 그려줘야죠. 장하나 돼요? 안 돼요? 장하나? 처음에 가나? 현수 돼요? 안 돼요? 대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저 원래 그냥 그대로 저 모양 그대로. 자, 봐봐. 다시 봐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끌어낸 게 뭐냐면 이거 말고는 0이 없어. 근데 지금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3밖에 0 되는 게 없는데 얘 k가 0 되면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이 얘가 원하는 거면 k는 양수처럼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왼쪽 거만 그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gx의 왼쪽 부분. 이해돼? 예. 좋아요, 좋아. 그럼 오른쪽 거도 그려봅시다. 보니까 자, fx를 b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라 했습니다. 지금 근이 지금 마이너스 3과 k인데 b만큼 당겼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 k 플러스 b 이렇게 됐고요. 저기에 주어진 마이너스 a도 있죠. 조건에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 음수, b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 이건 당연히 양수. 그럼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왼쪽 걸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 b 플러스 b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양수는 6밖에 없다 했는데 두 개나 생겼잖아. 예.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안 돼.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찾는 걸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은 풀이를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거 그림을 그리고 K를 찾을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직접 다 해봤어야 했어요. K가 뭐면 되냐? K가 마이너스 3이면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플러스 3에다가 여기 지금 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왼쪽 거 이렇게 그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a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 거 그 지우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은.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6 B는 9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이해 잘한다. 역시. 오케이. 그래서 B가 9예요. 그러면 끝났어. 지금 fx 구했고 b 구했으니까 저기 대입하면 a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a 하면 여기 0 대입하면 27은요. a 곱하기 2 여기에 36이죠. 그래서 a는 4분의 3이 나와요. 지금 뭘 구해야 했냐? G4를 구하라 했으니까 G4 하면 됩니다. 4 더하기 a 곱하기 f 4 빼기 b 이게 답이에요. 즉 4분의 3은 4분의 19 곱하기 B가 9였으니까 F 마이너스 5 4네. 답은 19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해했으면 잘한 겁니다. 이해했으면 잘한 건데 여기서 어려웠던 건 과연 K를 찾을 때 이거를 직접 다 그려보면서 K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가 각종 관건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뭐 평행이동이나 이런 거 기본으로 돼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생각하기엔 적어도 못했더라도 요거 유리화까지는 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들. 그리고 처음 접근할 때 이런 거 연속이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판단해야죠. 됐죠? 그래서 가장 이번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22번 문제였고요. 이젠 지적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23번. 이거는 못했다. 합통으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하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리미트.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저거 켤레로 일단 곱해야죠. 그러면 저거 되나? 플러스. 저것끼 그냥 합쳐되는 거 알죠? 제곱 빼기 제곱하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2n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 원래라면 n을 나누어야 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니까 n 2분의 루트 n제곱이니까 1 루트 n제곱이니까 1 답은 1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넘어가요. 24, 25 시작하세요. 야, 이번에 시험 범위였습니다. 혹시나 이걸 못했다. 진짜 기본적인 문제 3점짜리들을 놓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24번 봅시다. 음함수의 미분법이죠, 여러분들. 요거 가르쳐줬죠? x는 그대로 미분하면 되고 y는 미분하는 대신에 표시를 남겨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해볼게요. 자, 미분할게요. 일단은 기울기 구해야 됐으니까 2x 미분했고요. 마이너스 요거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에요. y는 미분하면 1이죠. 대신에 표시를 남겨줘야죠. 그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요거 미분하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이 그대로 놔두면 틀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y 프라임의 ln이 더하기 2의 제곱에 2분의 1 더하기 1은 0. 그럼 이거 1이고 이거 2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 프라임이 0이면 2 더하기 1 이렇게 1번 바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넘어갑시다. 자, 25번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이 그림으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줬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참여 복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G'3이니까요. 여기에 3, 뭐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근데,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에요. 여기는 세모, 3이겠죠. 그리고 여기 기울기 구해가지고 역수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세모, 3이니까요. 여기에 뭐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보이죠? 0.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0,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건 요거 f'0이 필요하죠. 요거 구해가지고 역수치하면 답입니다. f'x는요 3x 제곱 더하기 2 f'0은요 2예요. 얘가 2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이겠죠. 26번 하기 전에
지금 다른 반에 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 자,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넓이 뭐 있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a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자, 중학교 버전에서 제일 중요했었고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넓이 뭐 있습니까? 2분의 1 값 사이즈. 그렇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게 나와야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이거 A고 B고 C라 하면 스몰 s를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어떤 게 있냐? 헤론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S-A, S-B. 근데 잘 안 쓰죠 이거는. 근데 이거보다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많이 쓰냐? 사선 공식 혹시 기억나요? 뭐 신발끈의 정리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많죠. 그게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2분의 1에 이럴 때값. x1, y1, x2, y2, x3, y3 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걸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곱하고 얘들 더하는 거에서 빼기 곱하고 이거 절대값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선 공식도 알아둬야 돼요. 사선 공식까지 했습니다. 해야 돼요. 5번 6번은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공식입니다. 외접원을 스몰 r, 외접원을 r 이렇게 합시다. 2분의 1. 이거 뭡니까?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이용해가지고 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 알 때 뭐예요? 공식. 4R분의 2. 오, 신고루. 아, 저거. 알아놔야 돼. 그래서 일단 이건 알아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거도 뭐 좌표평을 했을 때 알아놔야 되겠고,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놔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고 다시 돌아옵시다. 삼각형. 20몇 번이냐? 25번? 자, 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주각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랑 이게 6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도 60도입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다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평행하면 여기에서 이거랑 이거는 엇각이죠. 60도네요. 맞아요? 평행을 그냥 준 게 아니겠죠. 이걸 안 쓰면 또 여기서 원주각을 씁니다. 이게 60도니까요. 여기서도 60도겠죠. 이게 60도예요. 그럼 남은 거 60도니까 끝났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그리면 이거 60도니까 정삼각형 2,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으로 봐봐봐. 이 길이 B가 지금 2대 1이 나왔습니다. 넓이 B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겠죠? 그래서 1-R분의 A 하면 1-R분의 A. 저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S1. 그래서 구해볼게요. S1은요. 두 개입니다. 2분의 1 A B 사인 지금 120도죠? 3분의 2파이. 요거만 하면 답이 나오네. 이거 날라갔고 사인 120도 못 구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리세요. 120도랑 사인 120도랑 맞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2분의 루트 3이 없어지니까 S1은 루트 3. 즉 1 빼기 4분의 1분의 루트 3. 뭐 4분의 3을 해도 되고 4 라고 해도 됩니다. 4 빼기 1 하면 3이니까 3분의 4 루트 3. 거기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힌트만 놓치지 않는다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7번. 첫 장이 4고 등차수 열 AN이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얼마입니까? 0이. 그런데
이거 대우를 이용한 게 문제에서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거 나와요. 기니디 해가지고요. 2n 플러스 1분의 3n 이거 뭐 값이 얼마냐?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극한 날려봐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2분의 3 0이 안 되죠. 0이 안 되니까 0이 안 되면 발산한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적 있죠? 기억, 이응, 디귿 해가지고 뭐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놔야겠습니다. 27번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AN은 첫째 항 4자 2n-1d 굳이 예쁘게 하자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자 수렴하니까요. 리미트 날렸을 때 0이 돼야 돼요. n이 무한대로 n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얘가 0이죠. 실제로 통분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수능치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수렴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D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3이에요. 이게 0이죠. 그래서 D가 바로 3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러면 테스트를 이제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테스트를 구해봅시다. 3점 치고 뭐 많이 구하라고 하긴 하는데 해볼게요.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까지 n분의 3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시그마 있고 n 플러스 2분의 요거 하면요 3n 제곱 7n 더하기 2고 요거 하면 3n 제곱 더하기 7n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주 익숙한 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분 고쳐가지고 하는 거. 사실 이거 보자마자 다 이렇게 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1부터 뭐한테 a b분의 1은요 b 빼기 a분의 1이니까 2분의 2 사라지고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혹시나 여기서 더 못하겠다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부분합 해가지고 극한 날리는 거잖아.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하면은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는단 말이에요. 0으로 가는 거. 뭐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공부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답 내면 1 더하기 2분의 1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 혹시나 방금 선생님이 이거 지금 말로 따라락 했는데 이거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기본서 펴가지고 요거는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였습니다. 그래서 fx를요 2분의 2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gx는 이상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극소값 가 gx가 1 빼고는 다연속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딱 1 말고는 다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1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겠죠? f1이 얼마야? 0. 그건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1 빼고는 0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거 싹 다 이거고 1이 이걸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3차함수고 말도 안 되겠죠. 그 문제 그렇게 안 줄 겁니다. 자 f1은 0이고 3차함수래요. 그러면 보세요. 추측을 해봅시다. 역시 미적분은 그래프죠. 자 1을 지나는 3차함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0이 2개. 그렇죠. 0이 지금 3개야 총. 지금 0 되는 거 1밖에 없다 했잖아. 예. 가에서.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3차함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맞아? 예. 근데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봐. 2일 때 극대고 2일 때 극소래. 근데 2일 때 너무 gx 이게 fx가 평안하지 않아? 예. g는 f의 결정이 되는데 이 그림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gx는 x는 2에서 극대이고 절대값 gx는 x는 2에서 극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y는 fx거든요. 자, gx를 참 그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값 gx, 절대값 fx라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값 fx를 이렇게 흰선으로 나타내고요. gx를 한번 ln을 씌워봅시다.
이거랑 이거랑. 자, 이거 lnx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lnx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순중함수예요. 잘 봐. 지금 합산함수예요. f가 1로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가오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않아? 함수값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 돼서 0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으로 가요. 그래서 1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순증가니까요. 약간 y는 x처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점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다가오고 있긴 하니까 이 개형을 따라서 점점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유는 얘가 순증가함수라서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y는 gx의 개형이 되겠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어렵죠? 그러면 봐봐 2에서 극대이고 절대값은 2에서 극소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내려가는데 얘가 내려가고 여기가 2면 돼요. 그러면 뒤집으면 얘가 극소가 됩니다. 그 다음 다를 볼게요. 0 되는 게 3개밖에 3개래요. 하나, 2개죠. 3개 만들어주면 돼. 얘가 올라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지금 끝나는 게 뭐냐면 여기가 2야. 즉 f'2는 0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g2가 0이죠. 맞죠? 저기 왼쪽에 식봐. g2가 0이 되려면 f2가 뭐가 돼야 돼? 1. l은 1이 0이니까요. 그래서 f2는 1이에요. 끝났어. 왜 끝났냐면 3차 함수면 지금 여기서 ax제곱 bx 플러스 c 해가지고 미지수가 a, b, c 3개 나오는데 힌트를 벌써 3개를 얻었습니다. 맞아? 끝났어. 답 나와. 그래서 fx 구해가지고 지금 극소값 구해라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 점 찾으면 됩니다. a, b, c 다 구해지니까. 이 지점을 어차피 이거 극소값 따라가니까 ln을 갖다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 계산은 좀 생략을 할까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할 때 요령이 지금 요거가 있는데 f1이 0이죠. 이걸 인수로 가진데 그럼 fx를 2분의 1에 일단 x-1은 가지고 a제곱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계산이 훨씬 빠르죠. 굳이 a, b, c 3개 만들지 않고 이거 한 개 쓴 다음에 이거 2개만 갖다 넣으면 a, b 다 튀어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그럼 극소값을 l에다가 갖다 넣으면 답이 5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 선생님이 이거 순증가라는 걸 이용해서 bx를 쉽게 유도한 그 경우고요. 근데 다른 풀이들이 많더라고. 그것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제 29번 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원과 관련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알아놔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지금 만약에 대현아 원이 있어. 그러면 뭘 할 거야? 원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내접한 삼각형. 내접한 삼각형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원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심하고 반지름. 그렇죠. 그 두 개가 답이에요. 중심 끊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반지름을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반지름을 제대로 표시를 했는가? 다 이 문제 풀 때 조금 관건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잘 보이는 거.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점 2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총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각이 같다. 그럼 뭐냐? 요거에 대해서 원주각과 요거에 대해서 원주각이 같아서 요거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놔야겠죠. 두 번째는 여기 문제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말하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맞아? 점 2개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그 수능이나 이렇게 나오면 원주각에 대한 건지 삼각형에 대한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 공부해 놓아야 됩니다. 봅시다. 아까 선생님 처음에 뭐라 했냐면 원은요 반지름 표시해 놓고 시작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1이고요. 얘가 1이에요. 근데 또 있죠. 얘가 1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물론 이게 지금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볼 때는 요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은 뭐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까? 두개 표시하는 나눠요. 그렇죠. 반으로 갈라야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일단 반을 갈라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직이 무슨 쉽게. 자, 그래놓고 볼게요. 이등변이니까 얘랑 같아야 돼요. 지금 이거 이상한 이걸 x로 할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요 세타 더하기 x예요. 맞죠? 네. 지금 잘 찾아보면요 요 삼각형 보세요. 이 동그라미랑 세타랑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x가 뭐가 나오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나오죠. 요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거 수직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2세타가 되죠. 엄청난 걸 안 봅니다. 삼각함수 미적분 특기 문제 푸는데 한 변 알고 길이 알고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바꾸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2세타 해보세요. 이거분의 이거 즉 코사인 2세타. 그러면 1에서 빼면 되겠죠. 1 빼기 코사인 2세타. 그럼 F세타는 이미 구했어. 왜? 이거 탄젠트 하면 이거 HQ까지 나오거든. 넓이 구했죠. 동그라미가 지금 뭐냐면 동그라미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거든. 맞아? 그러니까 F세타는 끝났죠. F세타는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F세타는요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곱하기 HQ예요. 근데 HQ를 구하는 방법이 탄젠트 동그라미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분의 HQ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HQ를 저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좀 되게 길어지긴 하지만 해볼게. 이 HQ 대신에 얘가 제곱되고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돼요. F세타 뭐 했어요? G세타로 하면 끝납니다. G세타 요거에서 요거를 뺄 것 같죠? 맞아?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OS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구했죠? 어떻게? 크게 보면 되잖아. 탄젠트 동그라미 하면 1분의 얘니까 얘는 바로 OS가 얘야. 맞아? 예. 그리고 이거 1이라면 봐봐. 지금 일단 이등변 했긴 했는데 이 동그라미 2개 아직 안 썼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쓸 겁니다. 1 때 얘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씩 나오겠죠. 동그라미 써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 잘라라 했죠? 이게 반이니까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하면 1분의 이거 됩니다. 이게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두 개니까요. 얘는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1대 2 사인 세타는 이거 총 1이니까 이거 y랍게요. 구하고 싶은 거. 그럼 1 빼기 y입니다. 1 빼기 y대 y. 그럼 y가 나오겠죠. 요거랑 같다. 아이고 이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y는 y. 알았어. y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f 세타도 구했어요. f 세타는요? g 세타죠.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저거 곱하기 이거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밑줄 친 거 요거 곱하기 사인 요거
코사인 2세타로 바뀔 겁니다.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이제 저 F분의 세타 세제곱 곱하기 G세타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야, 어마어마한 예정입니다. 해볼게요. 그냥 단말하고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눠지니까 사라질 거 사라질게요. 얘 사라지고요. 얘 사라집니다. 얘 사라지고요. 얘 사라집니다. 맞아? 그러면 F세타 하면 이거 바꿔야죠. 코사인 2세타 쌤 외워놔라고 했습니다. 현수 이거 뭐야? 뭐로 바꿀래? 이 사인 코사인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거 말고 외워 들어간 게 두 개 더 있었습니다. 이 코사인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빼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다 외워놔. 근데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로 바꾸겠죠. 맞아? 그래야 세타 다 날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얘 대신에 이걸로 바꾸면 4 사인 4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4 사인 4제곱 세타분의 세타 세제곱은 남아있고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남아있고요 코사인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얘 세제곱이고 얘 세제곱 3개 날라갔고요 사인 한 개 있고요 사인 날라갔어요. 그러면 세타 0 들어가면 이거 0이죠 이거 1이죠. 그러면 4분의 2 2분의 1은 답 50. 너무 많은 게 나와가지고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뭐 평가원이 죽으라 했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그래도 배워놔야 될 건 배워놔야 되지 않나. 평가원은 그걸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를 했냐 안 했냐 판단을 할 거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거 있죠. 원에서 이등분선에 대해서 이등분 각 저거 나오면은 알아놓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반 쪼개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다 해놔요. 30번입니다. 30번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답을 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30번 fx fx가 저렇게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보던 형태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거 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 보통 이런 그래프 기억나요? 그리고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으로 점점 수렴합니다. 실제로 x를 무한대로 날려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날려보면 치안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식이 나와서 30번에서는 요거만 알아둬도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게 뭐냐? fx 위에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f't인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 여기에 t, ft가 있겠죠. 근데 기울기가 f't래.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이렇게 1만화한 식이 요 식입니다. 이 관계 관화이겠죠. 실제로 t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바뀌는 이런 게 되겠죠. 볼까요? 네.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다.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왼쪽 오른쪽 개수가 다른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한 개 만나다가 이렇게 지금 한 개 만나다가 자 이렇게 됐다 시작. 두 개 만나. 하나, 둘 만나. 맞아? 예. 직접 그어봐야 됩니다. 직접 그어보면 자 요거 몇 개 만나? 두 개. 하나, 둘.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몇 개 만났는데 하나, 둘, 셋. 맞아? 실제로 여러분이 막 그어보면 지금 얘가 원하는 거 좌극한 극한이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극대와 극소 알파벳하랄까 여기서만 다르고 다른 거는 좌우가 같아요. 해봐야 돼요.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림 그려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알파벳하의 각 합을 구해라라는 문제였고요.
지금 요걸 통해서 A만 구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5일 때 저게 뭐냐면 G5 더하기 리미트 G5래. 자 실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5라고 할게요. G5는 1이고요. 좌우 해봤자 1이에요. 맞아? 2야. 이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 변곡점을 잘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곡점이 있고요. 자, 이 변곡점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몇 개 만나냐면 한 개 만나요. 1 다음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만나죠. 5가 안 돼. 그러면 다른 변곡점도 해봐야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봅시다. 지금 제대 18 이상 가지고 그러면 한 개, 두 개 만나. 일단 2 더하기 조금만 아까 전에 해봤죠? 조금만 이렇게 오기 전 3개. 이렇게 하면 몇 개 만난다 했어? 하나, 둘, 셋 2 더하기 3, 5 나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변곡점이 5였구나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이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죠. 해볼게요. F'X 하면요 몫의 미분법 해야 됩니다. 2의 2x 제곱분에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즉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요거 날라가고 있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a 여기 나오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죠. 미분해가지고 거기 5 대입하면 A가 튀어나올 겁니다. 시간상 A가 뭐가 나오냐? 3분의 7이 나와요. 근데 아까 답이 뭐라 했습니까? 좌우가 다른 거는 알파 베타밖에 없다 했죠. 그 값. 지금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합을 구하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과 계수항의 관계를 써야죠. A 답입니다. 얘가 답이에요. 근데 A가 이걸 안 해요. 그래서 3분의 P 더하기 Q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는 30번이 가장 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서 기본적인 개형은 익혀놔야겠습니다. 수능장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부터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좀 공부가 덜 된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일단 풀이는 마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